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국 학교에 보낸 김밥, 도시락 하나가 전체 급식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음식을 먹이는 거죠? 문제되면 학교 측으로 즉시 항의할 겁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저에게 화살처럼 날아온 이 말,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한국인 모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플레전튼에 살고 있는 서윤지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프리랜서 번역가였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겨울,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령 때문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사로 5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아온 강남 아파트, 준우의 초등학교와 친구들, 친정 부모님까지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플레전튼에 도착한 첫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한국 식재료를 찾기 어려워 당황했고 생각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높아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준우의 첫 등교일, 120년 역사의 붉은 벽돌 건물인 파인우드 초등학교는 생각보다 컸어요. 교문 앞에는 금발, 갈색, 검은 머리 등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3학년 멀린 선생님 반이 되었고 모건 교감 선생님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아 준우도 금방 적응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래도 준우를 교실 앞에 남겨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몇 주가 지나자 준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ESL 영어 학습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며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배고프다며 냉장고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을 먹고 오면 간식 정도만 찾았는데 미국에서는 우동, 토스트, 주먹밥처럼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간식을 찾는 게 이상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준우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급식이 맛이 없냐고요. 준우의 대답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냉동 채소를 데워주거나 빵과 패티만 있는 버거, 그리고 한국 우유와 맛이 완전히 다른 우유와 치즈가 전부라는 거예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은 없고 외부 업체에서 배송된 음식을 오븐과 전자레인지 전부에 데워 나가는 게 전부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준우가 항상 배고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밥과 다양한 반찬이 없어서 항상 배가 고프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미국 학교 급식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우가 다니는 학교는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급식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양질의 식사가 희생되고 있었죠. 학교 급식 메뉴표를 살펴보니 월요일은 치즈 샌드위치, 화요일은 피자, 수요일은 핫도그, 목요일은 치킨 너겟, 금요일은 햄버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채소는 대부분 색이 바랜 상태로 제공되었고 과일도 주로 통조림에서 꺼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우의 급식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준우를 포함한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식을 몇 입 먹다가 말거나 과자나 쿠키 같은 디저트만 골라 먹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우도 샌드위치를 한두 입 베어 물고는 우유와 함께 급하게 삼키고 있었어요. 성장기 어린이에게 미국 학교 급식이 영양면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육류를 통한 양질의 단백질 보충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식단으로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단백질 불균형과 소아 비만이 많이 걱정되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소아 비만율이 약 2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학교 급식은 장기적으로 성인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되었어요. 그날 저녁 마침 학교 숙제를 도와주러 온 이웃집 아이 엄마인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시카에게 학교 급식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그녀도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이 지역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많은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주거나 런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죠. 제시카가 보여준 런치 서비스 메뉴는 초코잼과 땅콩버터가 잔뜩 발린 샌드위치와 쿠키, 칩스 같은 간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영양면에서는 학교 급식보다 나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라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우가 학교에서 배고파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식 도시락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준우에게 첫 김밥 도시락을 싸주는 날이 왔어요. 전날 밤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밥, 계란, 시금치, 당근, 햄을 준비해서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김밥이라 좀 서툴렀지만 준우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예쁘게 담았죠. 준우에게 김밥 도시락을 건네며 걱정되는 마음에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눈치 보이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준우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준우의 학교 생활이 걱정되었어요.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검은 김으로 쌓인 음식을 꺼내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불편했죠. 혹시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놀리면 어쩌나,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 준우는 평소와 다르게 뛰어오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옆 친구 마이클이 처음에는 까만 음식이 뭐냐고 놀랐지만 준우가 한 조각을 건네자 맛있다며 감탄했다고 해요. 그러자 주변 친구들도 하나씩 맛보고 싶어 했고 결국 준우의 김밥 도시락은 순식간에 바닥났다고 했죠. 선생님도 김밥에 관심을 보이셨대요. 김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보셨고 준우가 한국의 김밥 문화를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준우에게 내일도 김밥을 가져와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해요. 준우의 도시락을 다 나눠 먹은 친구들은 보답으로 자신들의 간식을 준우에게 주었대요. 마이클은 쿠키를, 제니퍼는 사과를, 브라이언은 과자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다며 좋아했죠. 다음 날도 김밥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준우 것과 친구들과 나눠 먹을 양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드는 일이 힘들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준우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준우는 학교에서 김밥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준우의 도시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심지어 다른 반 아이들까지 준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도시락이었던 김밥이 미국 학교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어느 날 멀린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다음 주에 있을 세계 문화의 날 행사에서 준우와 함께 한국 음식 코너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문화 교류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수락했죠. 작은 김밥 도시락이 가져온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멀린 선생님의 제안으로 세계 문화의 날 행사에서 한국 음식 코너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김밥 몇 줄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준우가 친구들에게 미리 홍보를 해서인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한국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느라 아시안 마켓까지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죠. 행사 전날 준비가 한창일 때 학교 관리자 제임스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외부 음식 반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특히 김밥처럼 조리된 음식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학교의 위생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급히 소집된 학교 행정회의에 참석했어요. 급식위원회 책임자인 헤일리 여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 식품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다양한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문화의 날이 공식 급식 프로그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헤일리 여사의 말 중에 특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아이들이 급식 대신 다른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발언이었죠. 그 말에 화살이 꽂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편견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김밥은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이라는 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더불어 준우가 처음 김밥 도시락을 싸간 날부터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의외로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김밥 소년의 엄마로서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특히 준우의 친구 제니퍼 엄마는 자기 딸이 김밥을 맛본 후 처음으로 채소를 기꺼이 먹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양측이 머리를 맞댔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행사 당일 김밥을 가져오되 학교 주방에서 영양사의 감독하에 최종 준비 과정을 거치고 알레르기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어요. 또한 체험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말아볼 수 있는 시연 코너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헤일리 여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표정이었지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김밥이 정말 영양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학교 급식 메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였죠. 양측의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걱정과 달리 준우는 오히려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기 덕분에 학교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며 행사날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직접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의 순수한 열정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문화적 도전이 이제 학교 전체로 확산되려는 순간이었죠. 세계 문화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밥의 인기는 이미 학교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준우는 더 이상 그냥 새로운 한국 아이가 아니라 김밥 소년으로 불리며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셀러브리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우네 반 친구들뿐 아니라 4학년, 5학년 아이들까지 복도에서 준우를 발견하면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건네는 일이 잦아졌죠. 이런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준우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준우는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음식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깨달은 거였죠. 어느 금요일 오후, 준우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포트럭 파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김밥 만드는 법을 직접 배우고 싶다며 다들 각자 재료를 조금씩 가져오겠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준우의 신이 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주말 내내 파티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의 다양한 취향과 시기, 제한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김밥을 계획했습니다. 참치 마요네즈 김밥, 햄과 체다 치즈를 넣은 미국식 김밥, 불고기 김밥, 그리고 채식주의자인 애슐리를 위한
샐러드, 김밥까지요. 수제 불고기 양념을 만들고 당근과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말이까지 준비하느라 손이 바빴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10명의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각자 약속대로 재료들을 가져왔죠. 마이클은 체다 치즈를, 제니퍼는 신선한 아보카도를, 브라이언은 엄마가 구운 수제 햄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뿌듯했어요. 거실 테이블을 넓게 펴고 김밥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우가 선생님이 되어 김 위에 밥을 얇게 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진지하게 따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김밥을 말아서 칼로 자르는 과정이었는데 준우가 친구들에게 1대1로 도움을 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완성된 김밥들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김밥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어요. 특히 채식 김밥이 의외로 인기가 많았는데 아보카도와 당근, 오이의 색감이 예뻐서 SNS에 올리기 좋다며 모두들 사진을 찍었죠. 김밥 만들기가 끝나고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 몇 개를 틀어줬어요. 한국의 학교 생활, 거리 음식, 그리고 김밥의 역사에 관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에 특히 관심을 보였죠. 다양한 반찬과 국이 나오는 한국 급식에 부러움의 탄성을 내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포트럭 파티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김밥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고 준우 역시 친구들의 미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음식이 가진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였죠.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하는데 마이클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마이클이 요즘 한국에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작은 김밥 도시락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가정과 가정 사이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헤일리 여사와의 협업으로 시작된 김밥 레시피 개발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의 날에만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규 메뉴로 등록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김밥데이로 지정되어 다양한 버전의 김밥이 제공되기 시작했죠. 학교 영양사들과 함께 개발한 메뉴는 정통 한국 김밥부터 미국 입맛에 맞게 변형된 버전까지 다양했어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치즈 김밥은 물론이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아보카도 김밥,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글루텐, 프리 김밥까지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잔반량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학교 측 보고에 따르면 김밥데이의 잔반량은 다른 날보다 60% 이상 적었죠. 특히 채소를 거의 먹지 않던 아이들도 김밥 속 당근이나 시금치를 자연스럽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학교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직접 참여해 자국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준우가 다니는 학교의 사례는 지역교육청의 주목을 받아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역신문에 김밥으로 시작된 급식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던 날들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었어요. 준우도 이제는 한국 음식을 당당하게 즐기며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작은 김밥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학교 전체의 식문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한 줄의 김밥으로 시작된 작은 용기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고 지역 교육청까지 영향을 미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낯선 나라에서 우리 음식을 나누며 문화적 다리를 놓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김밥,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으로 마음을 나누거나 우리 음식 문화가 특별히 빛났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타지에서 한국 라면을 끓여 나눠 먹으며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나 외국인들이 김치에 감탄했던 순간 같은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음식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문화 교류 이야기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